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개그맨 강호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개그맨 강호동 씨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글쎄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난 뒤에는 강호동 씨에 대해서 평상시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강호동 씨가 잠정 은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강호동 씨에 대한 탈세 혐의였는데요. 수많은 언론사가 당시 강호동 씨가 탈세를 했다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시민은, 그 시민의 정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시민은 강호동 씨에 대해서 고발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강호동 씨는 잠정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세청이 직접 스스로 강호동 씨가 탈세 혐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었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강호동 씨가 그런 식으로 마녀 사냥에 희생이 됐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강호동 씨의 탈세 혐의가 진짜 탈세가 아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2011년도에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호동 씨가 연예계를 잠정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인데요. 당시 강호동 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최근의 세금 문제는 이유를 막론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자 불찰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뻔뻔하게 TV에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가 없겠다면서 잠정 은퇴를 선언했죠. 정말 사실일까요? 그때 당시의 세금 문제는 정말로 강호동 씨가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했던 강호동 씨의 불찰이었던 것일까요? 적어도 그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강호동 씨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강호동 씨의 탈세는 고의성도 검찰 조사도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강호동 씨가 은퇴를 선언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강호동 씨는 탈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애당초 일단 강호동 씨가 저런 식으로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언론 보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고 강호동 씨와 관련된 사안을 언론사에게 유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국세청은 강호동 씨 사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자, 그때 당시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예정한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몇 개월로 예정이 됐었냐? 3개월 정도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세무조사가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시민이자 연예인에 불과한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가 얼마나 걸릴까요? 상식적으로 해봐야 하루 이틀 이 정도 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당시에 국세청은 강호동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5개월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강호동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가 삼성전자보다도 큰 규모다.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면서까지도 무단으로 강호동 씨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다가 유출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에 국세청이 다음과 같이 실토를 했어요. 강호동 씨 탈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강호동 씨의 경우에는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호동 씨를 따로 고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실토를 했죠.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국세청이 그런 식으로 오바를 한 거냐? 삼성전자까지도 3개월밖에 안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하러 강호동 씨에 대해서는 5개월까지나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고, 나아가서 개인정보까지도 언론사에게 그런 식으로 유출했냐? 도대체 뭐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 이겁니다. 국세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집요하게 강호동 씨를 공격을 했었습니까? 자, 당시 이제 노컷 뉴스의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강호동 탈세 동정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호동이가 착한 탈세라고 국세청이 답할 때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원 가까이 되는 세금을 어떻게 단순 착오로 누락을 시킬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7억 원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강호동 씨가 해당 금액 자체를 1년 동안 누락한 게 아니라 2007, 2008, 2009 3년 동안 누락한 총 금액이 7억 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애당초 국세청에서 다음 같은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연간 추징세액 자체가 5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별다른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고발 없이 검찰의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 추징세액이 5억 미만으로 부과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97%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97% 정도에서 검찰 수사까지 가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97%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면 전부 다 탈세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CBS의 당시 대기자님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추징세액이 부과가 되게 되는 겁니까?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내가 번 거에서 필요 경비를 뺀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 필요 경비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과 국세청이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요런 금액도 필요 경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필요 경비가 될 수가 있겠다 해서 다 묶어가지고 필요 경비로 처리를 했는데 국세청이 봤었을 때 야 이거는 필요 경비라고 볼 수가 없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갖다가 마치 강호동 씨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엄청난 지금 탈세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노컷 뉴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좌파 진보적인 언론사들이 몰아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한 시민은 심지어 어떻게 하기까지도 했습니까? 강호동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도 했어요. 무슨 뭐 국가 경제를 현저히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호동 씨를 고발한 겁니다. 저분은 지금 언론사들한테 깜빡 속은 것이죠. 오히려 저분은 강호동 씨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것을 갖다가 마치 탈세를 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고발한다.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겁니다. 왜 도대체 강호동 씨가 덜 잘못했는데 더 잘못을 한 것처럼 은퇴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강호동 씨가 작업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호동 씨가 일단 탈세 혐의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발생을 했던 게 2011년도 9월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 광노현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적인 언론사들이 광노현과 관련된 저 사건을 덮기 위해 가지고 강호동이라고 하는 국민 MC를 희생제로 삼았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호동 씨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냥 뭐 실수에 불과한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은퇴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강호동 씨가 그때 보여주셨던 모습은 뭡니까? 나중에 국세청의 입장이 나오고 난 뒤에도 강호동 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따로 변명하지 않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 이렇게 강호동 씨가 얘기했죠. 따로 내가 변명하지 않더라도 결국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라고 얘기했던 강호동 씨.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호동 씨가 유재석 씨를 뛰어넘어가지고 훨씬 국민 MC로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